자, 지금 현재도 이진숙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발암물질이더라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그 보면 볼수록 웹툰의 캐릭터가 생각나요. 그 웹툰 작가들이 그 캐릭터를 그릴 때 정말 그 어떤 추악한 어떤 욕망에 찌들은 어떤 그 사람을 묘사하려고 할 때 쓰는 어떤 그 화법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선이 굵고 좀 이렇게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어떤 복장을 입고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웹툰 캐릭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귀? 예. 뭐 이런 개념으로. 예. 아,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됐지. 여기서 내가 못 배워가지고 미안하오. 내가 이진숙 못 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는 거야. 봐줘야 돼. 당황하는 게 우리가 딱 보면 순간순간 느껴지잖아요. 예. 당황하면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3일 청문회 보신 적 있어요? 국무총리 정도 돼야 2일 청문회하는 게 고작인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또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200개, 300개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최민희 위원장 등 해가지고 하루 연장합시다. 그럼 투표 붙이면 돼요. 저쪽에서 오죽했으면 이런 거야. 쓰러질 때까지 하려나 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 방통위원장 안에 이 새끼들하고 나가는 게 난 내가 바라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본 장면. 위안부에 대해서 어느 입장이냐,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럼 뭐 답변하지 않겠다는 거는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전쟁 가능한 국가로 평화헌법을 고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정말 일본 측에서 좋아할 만한 인물이네요. 그 뉴라이트십니까, 물어요. 예.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게 뉴라이트거든요. 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죽했으면은 그 이진숙한테 자기 분열을 증세 있냐. 내가 사실 좀 이상해. 근데 이제 이야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 청담동 오마카세. 제가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전 MBC 사장은 광고 영업할 일도 없고 영업을 하면 안 된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파 그 광고는 각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코이카라고 해서 그 광고 그 나눠서 하는 그 코바코. 예, 코바코라고 그 있죠. 공기업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코바코가 광고를 모아서 방송사에 분배를 하는 구조예요. 아니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뭐랄까 저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정확히 그건 맞는 말입니다. 원래 왜 안 그러면은 시청률 높은 방송사에만 그렇죠. 광고가 가게 돼 있어가지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근데 광고 유치하려고 저거는 사실은 영업활동으로 법과를 썼다. 그게 거짓말이다. 저게 뭐냐면요. 대전 MBC 사장일 때 박문진 이사를 만난 거야. 박문진 이사는 MBC의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청탁하러 만났는데 대전 MBC 사장의 법인 카드를 쓴 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거짓말 나왔어. 이게 하나만 들통나도 이진숙은 사퇴해야 정상이에요. 사실 저런 뭐 오마카세뿐만 아니라 4,000원, 6,000원, 뭐 12,000원짜리만 나왔어도 부끄러워서라도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방송국 사장이 법인카드로 주말에 집 근처 마트에서 4,000원씩 6,000원씩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는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보통의 중소기업 사장들도 쪽팔려서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뭐 워낙 나랑 뭐 중요한 사람이라 아침에 일찍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보리밥 12,000원짜리 사주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나는 안 먹고 후식으로 빵 먹고 싶다고 사줬다.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을 믿을 사람이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후식으로 빵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단팥빵 280개를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봐. 이제부터 그 이야기 나옵니다. 호텔 사용 내역이 216건 5,900만 원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 호텔이 서울 시내 호텔이에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특급 호텔 152건에 5천만 원입니다. 63빌딩 식당 결제 내역이 141건에 7,500만 원입니다. 이게 광고 수주를 위해 썼다는 거잖아요. 1년에 사실상 1,000만 원 정도를 법카로 썼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크게 혼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을 의심해봐야 된다. 혼났겠네. 그래서 내가 닥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들었다는 그 소문 이진숙이 고발하고 야수님 피해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난 몰라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흥업계를 잘 아는 친구, 지금도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딱 보니까 각이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닥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이유를 본인은 알까요? 아니 저렇게 영업을 열심히 뛰어서 대전 MBC에 정말 만에 하나 자기가 광고를 끌어오면 안 되는 신분이지만 끌어왔다 치면 왜 영업이익이 이진숙 때 90%가 마이너스가 납니까? 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이 진숙 여지도라는 걸 만들었어. 뭐냐면 이진숙이 법과 썼다고 하는 거를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 우리 개딸분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는 진짜 맛있나 봐요. 36번이나 갔다고. 대전도 아니고. 근데 점을 하나씩 꼼꼼하게 찍어보면 진짜 사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한 곳에 어디 가서 4,000원, 6,000원, 7,000원, 어디서는 뭐 10m 해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편하게 쓴 거예요. 네. 누가 개인 카드 그렇게 쓰지 말랍니까? 누가 법인 카드로 그렇게 결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단 한 건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아마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 이번 3일 동안.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러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면 돼요. 근데 어제인가요? 사적으로 사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디민 게 그 당시에 대전 MBC 직원이던 사람이 자기 포인트 적립했다는 게 증거라고. 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럴 때도 있었겠지. 그렇겠죠. 그때 이제 지금 포인트 적립도 불법이고 항공 마일리지도 불법이에요. 대전 MBC 법카로 생긴 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대전 MBC로 귀속돼야 되는데 누군가 개인이 포인트 적립을 했어.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제 대박은 이겁니다. 짧게 틱톡에 올라온 건 보여드릴게요.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사실일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네. 빵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를 구입하고 한 20만 원어치는 뭐 기프티콘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한? 기프티콘으로는 안 되시고 선결제라고 해가지고 선결제?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빵 한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네. 선분류 뭐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되려면은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혼자 되긴 두 명은 가야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게요. 저게 무려 이진숙이 대전 MBC 사장을 그만둔 날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만 사퇴하고 나와서 서울 올라왔는데 자기 말에 있잖아. 50만 원 280개인데 그날 100만 원 넘게 썼어요. 97만 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고 올라갔냐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수행이 들고 올라갔다. 들고 올라갔다가 아니고 그 빵을 대전 MBC 갖고 가서 직원들한테 나눠줬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흥업계를 잘 아는 친구의 또 말에 의하면 그 남성 접객원이 나오는 그 유흥업소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오늘 200만 원을 썼어. 그래서 카드로 200만 원 딱 결제하면 땡땡 유흥주점 200만 원 안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테이블 값이 있고 옵션이 있고 또 부가 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옵션들이 있는데 이 최소 금액만 찍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거나 주변 그 상점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주변 상점들을 가서 그러니까 총액만 200만 원으로 맞추고 진짜 우리가 이 영수증을 이렇게 여러 세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노정면 의원 측에서 이진숙이 법카 썼다라고 하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나폴레옹 이런데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선결제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법인카드 쓰는 김에 이제 가서 정기적으로 빵을 사올 수 있는 뭔가 권한을 득한 그런 느낌인데 그것도요. 그 정도 살려면
몇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게 그렇죠. 사실이라고 하면 3일 전에 예약해야 3일 전에 나오잖아요. 예약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결제 의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빵을 사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편에 자기 수행한 사람 편에 돌려보내서 그 빵을 나누어 줬다. 나는 빵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유흥업계를 잘 아는 친구의 이렇게 견해를 가져온다면 뭐 친구 그런 애들만 사귀냐? 소중한 친구입니다. 몇 안 남은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따른다면 이진숙은 왜 빵집에서 결제가 됐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결제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흥주점하고 이제 노래방 간 건 이진숙이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노래방 맞다고. 아니면 여러 의혹이 있을 수 있어. 예, 인정하잖아요. 자녀가 썼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13만 2천 원은 노래방에서 결제를 했는데 나머지 178만 원은 어디서 결제했는지 모를 야, 수도 근데 있다는 이건 좀 거죠. 너무 나간다. 국회에서는 이야기 못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웃자고 우리 친구가 재미있는 소스를 던져줬다 이거죠. 이진숙 후보자님 측 저 네. 친구로 고발하세요. 그렇죠. 아니 여러 의혹을 제기할 수 저는 있죠. 그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청 혼냈다니까요. 저는. 꾸짖었으면 됐어. 예, 이제 280개는 7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 사실 차에 실기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대추동 나폴레옹에서 280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대전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날 그 기사한테도 못할 짓이죠. 그리고 보통은 퇴임할 때는 법인카드를 내놓고 반납하고 가야지. 누가 집까지 끄집고 가서 집 앞에서 빵을 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전까지 가져가라고 합니까? 직원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법인카드는요, 이제 임기가 딱 끝나면 말소가 돼요.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납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보고. 그거는 이진숙의 여기 말려드시면 안 돼요. 이진숙의 주장이거든요. 순진하시네. 보통 회사에서는 그걸 반납하고 가지 이걸 저녁까지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건 거죠. 맞죠. 그건 예, 맞는데 예,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긴 하겠죠. 이진숙 그렇게 싫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못 보겠어요 방송을 진짜 너무 진짜 힘들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약간 영혼이 가출한 사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김행은 귀여운 케이스였다. 차라리 김행을 데려와. 김행이 차라리 귀여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김행은 있잖아요. 그 자기 회사 노조들 까라고 저 어뷰징 대금으로 2억 5천만 원 주면서 위키트리에 위탁을 했는데 위키트리 쪽에서 너무 MBC 그 당시 경영진이 네. 요구 사항이 많아서 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사를 막 MBC 경영진 측에서 위키트리한테 주고 노조 까는 용도로 계약을 하려다 딱 낀 사건이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방통위원장을 합니까? 그럼 그 계약권은 다른 쪽으로 갔지 없어지지 않았을 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와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정은 의원이 맡아서 얘기했던데, 자, 이진숙 대전 MBC 사장 시절 냉장고에 와인 가득. 이게 지금 649만 원 결제했다는 거죠. 이 새날 사장님 냉장고에는 뭐가 있죠? 냉장고예요? I'm good. 아니 아이, 그리고 뭘까? 편의점에서 가끔씩 먹는 있잖아요. 저 그냥 대표 먹는 끼니 이런 정도인데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 저 와인이 왜 그렇게 많냐? 업소에서 쓰는 와인 가격도 있는 거고 네. 와인만 파는 그 샵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거 공적으로만 마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진숙의 자기 실드는 뭐냐면 업소에 가서 와인을 직접 시키면 비싸니까 싼 곳에 가서 사다가 마신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말을 누가 믿어? 아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냉장고에 와인은 저건 뭐야?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는 먹다 남은 거 가져왔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죠. 박스째 구매되어 있는 와인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업소 가서 먹다가 남으면은 거기 킵해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포장해 가가지고 사무실에 두고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진숙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코올 중독도 의심돼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게 동공 초점과 이런 것들이 약간 알코올기도 있어 보이는 게 구체적인 의혹은 그런 거잖아요. 법인카드로 와인을 사서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에 마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진숙 씨는 잘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금액이 저기서 왜 결제됐는지 이진숙 씨 당사자가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치킨을 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류를 안 먹습니다 했는데 고깃집에서 결제가 돼 있고 치킨집에서 결제가 돼 있고. 근데 그 모든 걸 우리 직원이 썼을 거야라고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직원도 문제지.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렇죠. 직원을 사랑했거나 직원이 문제거나. 남사 직원일까요? 모르죠. 나한테 왜 그걸 물어봐요. 나도 궁금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 호스트바 이런 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호스트바가 당신? 아니라 남성 접객 유흥원이 있는 남성 접객원이 있는 유흥업소지. 그게 아니 그걸 부르는 호스트바가 일반적인 아니에요. 용어를 말해봐. 아니에요. 호스트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게 말이에요. 그냥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이 김혜경 여사 안건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래방 그 기록만 지켜서 끝난 거예요. 조중동이 이미 네. 김혜경 여사 구속시켰을 거예요. 그 홍대에 가면 유명한 그 투명 유리로 돼 있는 노래방 있잖아요. 그렇지, 수 노래방인가? 수 노래방은 진짜 건전한 노래방입니다. 투명한 유리로 밖에서 다 보여요. 그 노래방에 김혜경 여사가 갔어도 이 정권은 끝났을 겁니다. 아 지금 이재명 정권인가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 제가 큰 착각을 했네. 죄송합니다. 이 정권에서는 아,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근데 독을 때리는 게 저 와인이요. 퇴임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법인카드로 사고 저걸 본인이 그냥 가져감으로써 차유화 만든 거예요. 그럼 그런 거네. 퇴임하던 날 와인 냉장고하고도 박스채 있는 와인은 트렁크에 싣고요. 추정해 보건데 싣고 그날 집 근처에 가서는 빵을 280개를 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래서 가끔씩 그 사무실에 빵을 사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만한 그 쇼핑백에 종이로 된 쇼핑백에 네. 보통 이제 저 우리 직원들 먹으라고 빵을 여러 개 사오거든요. 여기를 꽉 채우면요. 한 25개에서 30개쯤 됩니다. 꽉 채우면. 야, 280개를 담으려면. 그러면 그 종이백이 10개가 필요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정말 나와 있는 의혹대로만 한다면 지금 와인 실어야 되죠. 와인 냉장고 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빵 72kg 실어야 되면 이거는 관용차 이거 뭐 법인차가 아니라 트럭을 빌려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 최민희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날 그 수행했다는 기사를 그러면은 증인으로 부르면은 다 모든 의혹이 해소될 거 아니냐. 그 기사를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기대합니다. 근데 억울하면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말을 해도 계속 뻔뻔하게 저는 법화를 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를 그러면 있죠. 사적으로 쓴 게 한 건만이라도 드러나면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때 제 기억이 그리고 자기가 부렸던 대전 MBC 직원을 탓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요. 저렇게 써도 유능한 사람이 아까 마차님 이야기했듯이 영업이익이 90% 내려갔다. 그러니까 대전 MBC 사장쯤 되는 사람이 광고 영업하라는 건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이익보다 본인이 가져간 게 더 크다면 저게 이익입니까? 사실 배임 뭐 거의 뭐 이런 수준이에요. 아니 저렇게 90%가 날아갔는데 대전 MBC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총 급여 6억 2천만 원. 영업이익은 21억 원 감소. 그래놓고 지금 그 MBC 광고 거부로 응징하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또 골 때려 이 여자는. 그 바이든 날리면 건으로 MBC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다른 식으로 MBC를 더 응징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방법. 이게 지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 그리고 그 2억 5천만 원에 대한 그 용역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용역 때도 별 방법을 그때부터 다 썼겠구나가 이 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바이든 때 글인데. 근데 이 정문회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팀플레이 잘하더라고. MBC 선배인 정동영 의원은 거대 담론 이야기해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디테일로 까요. 그거 되게 잘 준비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동영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면 확실히 저 방송사 기자 출신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해드려요. 정동영은 아나운서 출신인 적이 없어요. 아나운서와 기자 출신은 달라요. 기자가 뉴스를 진행하면 앵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딕션이 뭐 올드보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진숙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선배 중에 하나거든요. 당신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뭐 굉장한 지식으로 때려주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이진숙은 그냥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오징어 같은 느낌? 근데 그 정동영 의원이 논시우를 붉히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MBC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그 빛과 그림자 모두를 사랑하는 MBC 구성원들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이진숙 씨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 같냐. 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동영 의원이 눈시울이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이진숙이 앉으려고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계속 떨어져라 쳐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우, 아 진짜 사람 살이 오르게 하더라고요. 또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게 이진숙이 중학교 시절에 생활 기록부에 보면 준법 정신이 없다. 아, 선생님이 중학생 때 진짜 이렇게 저 선생님이 지적을 잘못한 건지 이진숙이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생활 기록부에 아무리 나쁜 말을 쓴다고 해도 저렇게는 안 씁니다. 애가 뭐 좀 주의가 산만하다거나 뭐 약속을 잘 안 지킨다거나 뭐 이 정도로 하지 중학생한테 준법 정신이 없다뇨.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유추해봤냐면 이진숙은 정말 타고난 관종이다. 그러니까 튈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에 가까운데 난 진짜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요. 종군 기자로 갈 때 아이의 나이가 4살이었대요. 근데 그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 대한민국과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야, 그 아이가 4살보다는 결혼했다는 게 더 놀랍네요. 고마해 좀. 진지할 때 좀 진지하자. 죄송합니다. 나 굉장히 진지 빨고 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뭐냐면 예. 그게 대한민국이 직접 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이진숙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4살짜리 아이를 내버려 두고 갔다고 하면 전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유례 없는 여성 종군 기자로 파견돼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몹쓸 짓을 당해도 쉽게 표현하면 죽어도 내 아이가 뭐를 위해서 그런 엄마였다고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종군 기자라는 그 기사를 본 날부터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미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전쟁터에 취재하러 나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해도 좀 젊은 그 얼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를 다 키운 그 어떤 그 시니어 기자가 종군 기자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놀랍겠지만 그러려니 하겠지만 젊은 여성이 전쟁터에 취재하러 간다?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했죠. 마차님이 매의 눈으로 봤던 사진이 있었죠. 이진숙이 종군 기자로 가서 한 짓. 아니 근데 저는 종군 기자 제가 어렸을 때도 엄마가 그 걸프전에 이진숙을 보면서 저렇게 멋진 여자 기자가 있어라고 말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진숙에 대한 환상은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이진숙의 그때 사진을 찾아보면서 놀란 게 뭐였냐면 그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 무장 군인 옆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이진숙이 풀 메이크업에 온갖 장신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귀걸이, 팔찌 3개, 반지에다가 막 목걸이에다가 지금 청문회도 비슷하죠. 아니 근데 저는 뭐였냐면 종군 기자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가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타겟이 될 수 있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이거는 물론 저의 추정입니다. 찾아보긴 했지만 이진숙이 하고 있던 팔찌가 티파니 800만 원짜리 링크 모델로 저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방도 이제 뭐 취재 중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부를 그동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빨리 축적을 했을까? 이전에 기사를 보면은 남편이 뭐 지방세를 못 내서 아파트가 압류되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런 각종 의혹들이 좀 나오더라. 지금 우리 보람 PD가 정말 빨리 그때 사진을 찾았는데 한번 보시면 저게 지금 종군 기자의 모습인데 저는 굉장히 화사해가지고 놀랐었거든요. 온갖 장신구를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매니큐어까지. 네, 그러니까 종군 기자가 한국의 직접적인 이익과 무슨 관련이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 내가 갔다 오겠어 하면 칭찬받아 마땅한데 자기가 튀기 위해서 일설에는 허락도 안 받고 갔다 그래요. 방송사고 운영진. 일설에는 그래요.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걸프전에 가서 거의 아까 그 마차님 어머님이 알고 있을 정도의 굉장히 화제가 된 건 뭐냐면 내가 튀고 싶은 거예요. 근데 4살짜리 아이를 놓고 갔다는 거 보면 소름 끼쳤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준법 정신이 없는 것도 그런 맥락이랑 관련이 있어요. 준법 정신은 뭐냐면요. 내가 이 방송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안 나오기도 했지만 본인만 튀려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최고위원회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방송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 생각해야 돼요. 나만 튀는 거야. 4명, 5명이 막 토론을 하는데 혼자만 튀는 거예요. 조직에는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같이 올려줘야죠. 나만 쥐어니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난 이런 거지.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경영진 같은 걸로 있어. 아니 경영진 아니라도 상관없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할 때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실적도 없는 자가 오마카세. 아까 야수님 관점으로 보면 또 이해되기도 해. 야 백지수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쓰진 않았지만 야, 이 법인카드 이거 써? 사랑하는 땡땡. 근데 저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빵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야, 얘네들은 오마카세가 기본 장착된 템인가 봐요? 그러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왜 서울 호텔에서 그렇게 자주 숙박을 합니까? 본인은 이제 숙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럼 숙박이 아니면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열받는 게 이거야. 그때 온희룡 오마카세 나왔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마카세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특히나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회지? 회 맞지? 뭐 회도 일부 있으니까 뭐 회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오마카세 모르는 분 아직도 계신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냥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아직도 모르잖아. 주방장이 선택해서. 간단히 말하면 횟집 가면 시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들어온 물건이 날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스스로 혼자 선택을 해가지고 알아서 맛있는 걸로만 내주는 게 오마카세가 엄청 비싸죠 당연히. 예. 그게 온희룡이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처먹었다는 그 오마카세를 이진숙 같은 애들이 또 오마카세 드시면서 난 영업 활동을 위해 썼다고 말하는 저 부도덕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어제 민주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의결을 했잖아요. 탄핵 소추안을 지금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민희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위원장 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 위원장 대행이 사퇴를 하면 이 사람은 부위원장으로 남아 있냐고요. 어차피 다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위원장 대행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월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탄핵을 딱 준비하고 있을 찰나에 또 이상인은 앞에서 본 선배들 따라서 바로 사퇴를 했죠. 지금 방통위 영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저 청문 결의서나 뭐 이런 거를 채택하지 않아도 이진숙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임명될 거잖아요. 그럼 바로 탄핵을 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진숙이 탄핵 걸었고 또 발의하는 데 시간 걸려요. 그럼 이진숙이 혼자 앉아가지고 또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내가 보기엔 얘들 그냥 악마예요, 악마.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TV조선 출신 박정훈이가 MBC가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뻔뻔한 자들의 어떤 한 나라가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이상인이 정말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던 별에서 온 그대. 방통위원장은 바뀌지만 저 아저씨는 바뀌지 않는 저 사람을 이제 탄핵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를 해버려. 도망가는 그 런던관, 런홍일. 이진숙이도 내가 봤을 때 금방 잘려요. 그럼 뭐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진숙이는 방통위원장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지방선거 나가고 싶은 거예요. 대구시장. 그러니까 그 공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자리를 꿰찬 다음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하고 나면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탄핵당하기 전에 또 사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홍준표 다음에 대구시장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홍준표는 대선 나오고 뭐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까 진짜. 여기까지. 에휴. 자 읽어드려야 되겠죠.
자 1418 TPWHD님 1418 세종. 세종이에요? 네. 한글로 써요. 1418은 안 읽어줄 거야. 세종대왕 즉위한 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592년은요. 뭐예요? 임진왜란. 자 1418 세종님 오늘은 푸나형 칭찬 이만큼 더 하려고 하니 부인이 다음에 더 하래요. 와. 다음에 더 하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부인님 나빠요.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님 존경하는 푸나성님 부산 아찌 야수님 서머초이 하자님 날도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저 XX 낮바닥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견디세요. 그걸 못 견디면 우리가 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십시오. 그 부분만 종이를 붙이세요. 자, 김영일님, 나중에 특별검사로 정변 의사님 짱일 것 같은데 마차님 전담 변호사 이재명 대표님, 이현주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어찌요? 예. 오늘도 하나 날라왔어요. 아니, 검찰에서.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자 절대 다수, 거의 대다수가 새날과 친해 또는 출연자이거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막 갈라치기 용도로 쓰는 분들이 있던데 그 갈라치기 이야기는 이따가 2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갈라치기의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 자, K00제 명신님.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은 닭 시절의 해수부 장관 후보 윤진숙이었다. 아, 넘사벽인데 그걸 넘기는 거 아니야 지금. 다음에 김세영님 감사하고요. 조우다님 김장겸과 배현진 관계 좀 열어보자. 아 이거 위험해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그 상상에 기반한 그 음모론 옳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예? 아 저는 그 친구가 헛소리 해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혼낸 이야기죠. 남성 예. 적갭 정호번이 나오는 예. 없어.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자, 조우다님 집안의 여자 사람과 밖의 사람과 성생활이 수박. 이상희도 취재해봐라. 그 이상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항에서 당선자 시절에 왜 나한테 연설 안 시켜줘 갑질했던 그리고 포항시 공무원들한테 우리 딸 결혼이라고 문자 보냈던 바로 그자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하나씩 보면은 정말 각오한 애들 너무 많습니다. 자, 총수 닮았던 줄리님. 아이, 야 이건 좀 너무했다. 그냥 남상이다 이 정도로 끝냅시다. 그 총수 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하네 진짜. 내가 김호준 총수의 수염 안길 때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예뻐요? 굉장히 친했고요. 예뻐요 그러니까. 줄리 닮았습니다.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줄리보다 더한 것이 나타났다. 이런 빌런들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와 나라가 망가지겠네요. 어제 나왔잖아 윤석열의 음모론. 김건희보다 더한 거 있다라고 투척한 게 기진숙이라는 거야. 상대 비교 평가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독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그건 기본이잖아. 민주시민의 기본. 5분 이상 구독만 하셔도 채팅창에서 글을 쓰실 수 우리는 있어요. 이제 100만 원에 고정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101만이 지금 몇 명 안 남았어요. 네, 코앞에. 주말 지나면서 다시 생길 건데 구독 좀 해주세요. 뭐 시간 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 다른 거 하라고 안 해요.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우리 방송을 딱 켰는데 광고 나오잖아요. 한두 개씩만 봐주시면 돼요. 유튜브 광고. 계좌 없이도 방송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자 1부 끝.